페니나 이브프로펜 성분이 들어있는 어린이용 해열제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 아이라고 무조건 성인 용량의 절반만 먹이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정해진 복용량과 복용 횟수를 지키도록 하고 네 번째, 동봉된 계량컵이 아닌 숟가락 등으로 먹일 경우 과다하게 먹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계량컵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약 먹는 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주스나 우유 같은 음료와 먹이는 것은 피하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이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약,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렇게 그 독감에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위험한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른의 경우에 그 레이 신드롬이 나타났다는 레이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고요. 어린이나 청소년기, 특히 3세 이하의 영유아기 때 이 열이 났을 때 특히 독감이나 수두가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레이 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연령대 아이들이 아스피린을 먹었다고 다 레이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열이 동반된 어떤 질환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아스피린을 처방하지 않고 또 먹이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그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5살 호소는 이제 막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인데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 오른 엄마와 호소. 호소가 누를래요. 호소가 해볼래? 알았어. 에이, 자.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뭐든 만져보고 누르기를 좋아하는 호소입니다. 호기심이 많죠. 집에 들어온 호소는 갈증이 났는지 물부터 따라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호소야, 찬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네.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누르는 재미에 푹 빠져 좀처럼 정수기 앞을 떠날 줄 모르는 호소.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혼자서도 잘 놀 만큼 제법 의젓해진 호소. 청소 좀 해볼까? 엄마는 그 사이 집안 청소를 하기로 하는데요. 안방 청소가 한창이던 그때 얼마 전 거실 TV를 새로 들여놓은 뒤로 구석으로 밀려나버린 오래된 TV가 눈에 거슬립니다. 잘 보지도 않는 건데 뽑아놔야겠네. 뽑아야죠. 저녁 준비를 하기 전에 집안 청소를 마치려고 분주하던 엄마. 그런데 호소야, 그거 가지고 놀면 위험해.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빠의 넥타이를 목에 두르고 놀고 있는 호소. 거는 다 따라게 돼요. 예. 말래. 아마도 아빠처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잠시 후 집안 청소를 마친 엄마. 그런데 그 사이 호소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디 갔지? 그때 엄마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호소야, 우리 아들 호소가 어딜 갔지? 호소 여기 있지. 이렇게 재롱둥이 외아들 호소는 엄마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죽음이 되어 나가는 호소. 과연 호소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이곳은 얼마 전 걸음마를 막 시작한 2살 난 미소네 집.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얻은 첫 딸 미소는 부부의 보물입니다. 한바탕 걸음마 연습을 끝내고 목욕을 마친 미소. 초보 엄마 아빠는 행여 아이의 털끝 하나라도 다칠까 손길이 조심스러운데요. 아유, 우리 공주님 눈물이 환해졌네. 그러게 말이야. 이 오똑하게 선 콧날 좀 봐봐. 돈 벌었다니까 우리. 오똑하게 손날. 애긴데. 자기야 잠깐만 욕 좀 물 좀 버리고. 고마워요.
차. 내 정신 좀 봐. 공주님, 잠깐만 혼자 얌전히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리를 비운 짧은 순간 임미소! 미소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많이 봤어요. 화장품 펌프를 눌러 로션을 온 집안에 죄다 범벅해 놓았던 것. 그러게, 아이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잠깐 옷 가지러 간 사이 그새. 뭐 저 크림을 먹는 경우도 목욕을 있어요. 마친 미소는 피곤했는지 엄마의 등에 엎여 이내 잠이 들었고 아유, 정말 제대로 자네요. 고온이 잠든 미소를 조심스럽게 방에 뉘었습니다. 미소가 낮잠을 자는 사이 과일을 먹으며 모처럼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던 부부. 그런데 잠시 후 미소 깼나 보다. 근데 왜 저렇게 울지? 자지러지는 딸아이의 울음소리에 달려가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온몸에 포대기를 휘감고 넘어져 있는 미소. 낮잠을 자고 일어난 미소가 옆에 있던 포대기줄에 감겨 그만 넘어졌던 것인데 조금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 우리 미소. 우리 미소 벌써 배고플 시간이네. 엄마 밥 빨리 할게. 자기 미소 좀 보고 있어요? 엄마 알았어.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빠와 놀고 있던 미소. 그런데 잠시 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숨이 멎어라 울고 있는 미소는 무엇 때문인지 코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렇듯 집안에서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호소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된 원인이자 미소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까닭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왕성한 이 시기의 아이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행동 특성과 함께 부모들의 부주의함이 더해져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호소와 미소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자 아이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습성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데 말이죠. 어떤 행동 특성 때문에 다치거나 사망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맞출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볼게요. 예. 자꾸 맞추니까. 안다고요?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탯줄이 연결된 상태로 나오잖아요. 탯줄이 끊길 때 굉장히 강한 뭔가 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뭔가를 꼭 잡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집안에서 아까 처음 보셨던 TV 선, 그리고 식탁 위에서 늘어지는 뭐 토스기계 선 같은 거, 선을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끌어잡고 올라오고 싶은 느낌, 뭔가 본능적인 게 있어요. 누구나 탯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든지 선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등산이나 암벽타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로프를 꼭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동화책에도 썩은 줄, 뭐 탄탄한 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제크와 콩나물도 계속 타고 올라가잖아요. 알 수 없는 어릴 적부터의 본능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이들의 뭔가 이 늘어진 끈을 보면 잡아당기는 특성이죠. 예. 커튼 난리나요? 막 끌어당깁니다. 예. 요즘 발을 많이 하죠, 발을. 어? 감사합니다. 예.